네, 가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을 보니까 요즘 페이스북이 불나 있더라고요. 많이 불태워주고 있죠. 개멸되고 있고. 제가 저주를 자꾸 퍼붓는 분들 때문에 이제 감기까지 걸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자주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스토커처럼 맨날 보고 있는데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길 들어가서 친구가 맞을 겁니다. 예. 흘러 들어갔어요. 네네. 들어가서 보는데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걸 또 확실히 젊으니까 직설적으로 또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다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요. 옛날에 테트리스 같은 거 업그레이드 단계 올리는 것처럼. 네네. 근데 요즘은 불타는 게 보여서 이러다가 괴멸되는 거 아닐까. 조만간에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하루살이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댓글 보니까 막 네. 욕이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우시니까 어. 너 이 삐삐삐야, 너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너 우병우 친척이지, 너 이제 끝장났어 임마, 뭐 이런 말까지 이렇게 메시지로 직접 오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는 뭐였냐면요. 너 서면은 키 160이지 그것도 있던데. 아, 그런가요? 오, 재밌다. 그게 너 사실은 위만 긴 거지 이랬으면 키 160이지.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런 걸 댓글을 다나. 참 특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적폐 세력이니까 당하고 있어야죠, 그냥. 저도 요즘 욕이 그냥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본 욕 중에서요. 혹시 들은 욕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 기분 나쁘다는 거는 진짜 화가 난 거 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이제 아까 뭐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 우병우 친척이지. 그냥 우씨라는 이유만으로 우병우 친척이라면서 너 길 가다가 걸리면은 너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 참수당할 거다 이런 그럼 메시지가 거기다가 종종 와요. 약간 스트레스 받은 날 우리 페이스북이 아니라 여기에 유튜브에 댓글을 제가 달고 있어요. 네네. 약간 스트레스 받은 날 댓글을 다는데 댓글 달다가 제가 실실 웃어요. 그럼 주변에서 왜 웃어요? 그러면 댓글 달면서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욕을 보면서 내가 댓글을 그래서 달면서 즐기시는구나. 내가 이제 즐겨요. 약간 위험한 길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욕을 즐겨요. 근데 어. 써놓은 욕 중에서 뭐 별의별 인신공격적인 욕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너 뭐 길 가다가 뭐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을 써놨어요. 나 사실은 귀신이야. 그러니까 내 멘탈이 답. 이상해져 가는 거죠. 저 예전에 이런 답글은 다 한 거였습니다. 뭐 너희 이게 방송 적반하장 방송에 네. 너희들 다 이제 리스트에 올라갔다. 네. 너희들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끝장났다. 이런 글이 달렸길래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건가요? 저도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겠네요. 블랙리스트를 막아라. 민주주의를 살려내라. 뭐 댓글 약간 달았어요? 이런 댓글을 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전 요즘 주로 다는 댓글이 그거예요. 누가 욕 쓰면은 반사. 그리고 또 누가 욕 쓰면요. 그거 내일 모레 걸어가다가 자빠질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앞정이 발바닥에 꽂힐 겁니다. 저주를 퍼부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왜냐면 누가 저한테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꼭 당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걸 쓰면서 저도 모르게 쾌감을 느껴요. 칼칼칼칼 이러면서.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는 불태워줘야 할 적폐 세력이기 뭐 때문에. 어차피 태워져 봐야 어차피 죽으면요 화장터 들어가서 태워져요. 걱정 안 해. 그거 겁났으면 이 자리 못 앉아요. 맞는 그렇지 않아요? 말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거 뭡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주사파 논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겁니다. 네. 이제 뭐 주사파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 댓글 써놨더라고요. 그거 마늘 주사 그런 게 주사파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주사파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주사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주사라는 게 술 먹고 주정 버리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그러는 건지, 술주정파. 네, 네. 아니면은 뭐 이상한 불법 주사를 맞는 사람들 주사라 그러는 건지 네, 잘 네, 모르는데 네. 주사파가 뭐냐면은 주체 사상파를 뜻합니다. 그렇죠. 자, 네. 주체 사상은 우리 김일성이가 북한의 김일성이 네. 만들어낸 사이비 철학이죠. 네. 뭐 이상한 공산주의와 막스주의와 이것들을 짬뽕을 해서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주체 사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주사파가 뭐냐면은 1980년대 우리 이제 386 운동권 세대들이 그 대학가 내에서 이제 혁명을 하려면서 공부를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가 PD파, 이 사람들이 평등파라고 해서 당시 뭐 막스 레닌주의 해서 네. 이제 뭐 인민 뭐 혁명을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고 네. 또 한편은 NL파,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 해방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체 사상을 중심 철학으로 두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이게 다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게 미제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막아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상정파하고요. 그렇죠. 이제 심상정파가 PD 대표적인 PD파죠. 그죠, PD파죠. 노동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NL파가 NL파가 이제 뭐 민중혁명파인데 다시 말해서 민중민족들, 즉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야 한다. 네. 누구한테서? 예전에는 일제였고 이제는 미제한테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미군 철폐, 미군이 없어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완벽한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위험해서 미군이 구해준 건데 근데 반대로 이상한 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많죠. 많죠. 우리는 예. 100%라고 안 했어요.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주사파라는 게 앞뒤가 맞는 거는 대리운전 전화번호예요. 요즘 자꾸 되게 특이한 이제 애드립을 치는데 이렇게 됐어요. 참 적폐세력이라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주체사상파가 그래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사파가 대부분이 90년대 초에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눈으로 김일성이 일단 죽는 걸 봤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당시 그 대학가에서 암호로 얘기하고 다녔던 게 위수김동입니다. 위수김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위수 김동. 네, 그거를 이제 은어처럼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막 주체 사상의 대부인 김일성이를 신처럼 막 생각을 하다가 김일성 죽어버렸지. 그 다음에 우리 뭔가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 소비에트 연합이 무너졌지. 무너져 버렸지. 네. 그러니까 회의가 오면서 다들 좀 정신을 차리면서 전향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NL 주사파가 많이 사라진 줄만 알았죠.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신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당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대표적인 NL 주사파 어떤 단체였던 전대협, 즉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3기 의장을 지내면서 아주 논란을 좀 많이 빚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북한 당국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북한 당국과 임수경 전 의원이었죠,를 북한으로 보냈어요. 우리의 허락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도쿄 갔다가 독일 갔다가 몰래 그 북한 가서 그 축전 보내고 그렇죠. 우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난리를 네. 치고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징역 5년까지 선고를 받고 3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났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뭐 80년대 후반이니까 철없을 때니까 그렇다 치자. 그럼 보통 전향을 많이 했으니까 전향을 했으면은 또 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불과 2012년도 즉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일성 아들이죠.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북한에 또 축전이래. 그 조문을 보냈어요. 조문을. 축전을 보냈으면 이게 굉장히 애국적인 분이신 거고 축한 게 아니라 조문을 보낸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북한한테 답까지 왔습니다. 답까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1100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반통일 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 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쭉쭉쭉쭉 하면서 너희들이 조이 방문길 오르겠다고 북한으로 오기로 한 거를 너희 남한 당국에서 막은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우리 이 귀치기, 즉 우리 리 사장 임종석 선생께서 힘을 좀 많이 써서 앞으로도 우리 통일운동에 큰 힘이 되어달라 이런 어떤 답신을 보낸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2012년도 1월 3일입니다. 이게 축전 아니죠? 조의문을 보냈고 북측에서 답장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축전이 아닙니다. 김정일 죽었다고 축하하면 그건 잘한 거예요. 칭찬해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의 글을 보냈더니 답신이 왔다는 그렇죠. 거죠. 아주 누구한테? 북한한테 조의 글을 보냈고 그러니까 북한 그걸 당국에서 보낸 사람이 누구? 임종석 그렇죠. 전 비서실장 네, 당시 계속해 이제 주세요. 제가 웃음이 빵 터져버려가지고 아니 속마음을 그렇게 자꾸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저는 사실 뭐 김정은이 곧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죽으면 축전 한 장 보내려고요. 드디어 축하한다. 우리 불행한.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조문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잡혀갈 찰컹찰컹 되겠죠. 아니 근데 너무 제가 오랜만에 진짜 크게 빵 터져서 웃은 것 같아요. 네, 계속해 주세요. 이제 이런 주사파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뭐 임종석
현 비서실장께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한 것도 없고 전향을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친북행위라든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떤 성향을 좀 지닌 듯한 내각 인사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됐어요. 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예, 네. 얘기할 거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이제 전 서울대 법대 교수시죠. 조국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별 문제가 있나요? 뭐 이것도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산호맹이라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는 곳에 가담을 했다가 네. 1994년 5월에 구속이 돼서 11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왜 구속이 됐죠? 이게 이제 당시 산호맹 이 사람들을 우리 국가 보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어떤 혁명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 네. 앞에서는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선동질을 했던 겁니다. 네. 혁명을 일으키자, 네.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혁명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국가 이제 뭐 반란 행위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조국 현 민정수석께서도 당시에 이제 약간 연루가 되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이것 정도는 이제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죠. 네, 말이요. 일단 비서실장부터가 그렇고 민정수석께서도 뭐 워낙에 유명한 좌파 트위터리안이었는데 이런 어떤 배경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아니죠. 또 하나는 본인은 분명히 폴리페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교수가 교수 자리 다시 돌아와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지금 휴직이잖아요. 그렇죠. 연구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과거는 과거라고 치고 현재 시점에서 그분을 분석할 때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내정 임명이 되었을 때 이제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경험이 충분한가?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냥 트위터 하다가 되는 사람 아니냐라는 어떤 이제 비판이 우리도 나오고 트위터 있어요. 할래요? 적폐 세력이라 트위터를 해본들 스토킹만 더 당하고 욕만 더 먹지 않겠습니까? 알았어요. 안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뭐 조국 민정수석께서는 사실 뭐 NL 주사파라기보다는 산호맹이라는 데가 약간 PD파에 가까운 데였고 현재 비서실장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NL 주사파 출신이 맞고 그래서요. 정준길 단장님이 두 사람이 같은 선을 갖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정확한 분석이신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가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현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적폐 세력이 아니라는 거. 아 참 적폐세력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막 떨리는데 사실은 겁나죠. 겁나죠. 왜냐면은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우리 이제 국정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그 안보 당국이죠. 네. 국정원장의 내정자인 서훈 내정자에 대한 어떤 대북관이 또 어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글쎄요, 적폐 세력이. 아 잠깐만. 자, 이분 발언한 걸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잠깐만. 이게 국정원장이 되실 분이 한 얘기예요? 예. 2016년 개간지 통일 코리아라는 개간지에서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있잖아요. 다음 주는 국정원장 합시다. 서훈 국정원장이라서요. 전문적으로 이분 하는 거 어때요? 국정원장이 되실 분이라 적폐 세력인 제가 감히 어떻게 했다가 끌려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겁나요? 겁나죠. 지금도 막 조주를 그렇게 퍼부어서 감기까지 지금 이렇게 골골 앓고 있는데 네. 다음에는 막 뭐 국정원장은 센가요? 사실 그렇게 크게 언론에 노출된 게 많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그런 블랙리스트 이런 거 안 할 거잖아요.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좀 다른 것 같지만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설마 본인이 블랙리스트 그렇게 난리 났는데 블랙리스트 만들고 우리가 에이 아닐 거예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문슬람, 달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문슬람,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슬람처럼 해서 그렇고 네. 탈레반처럼 문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달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이상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을 보니까 요즘 페이스북이 불나 있더라고요. 많이 불태워주고 있죠. 개멸되고 있고. 제가 저주를 자꾸 퍼붓는 분들 때문에 제가 감기까지 걸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자주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스토커처럼 맨날 보고 있는데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길 들어가서 친구가 맞을 겁니다. 예. 흘러 들어갔어요. 네네. 들어가서 보는데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걸 또 확실히 젊으니까 직설적으로도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다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요. 옛날에 테트리스 같은 거 업그레이드 단계 올리는 것처럼. 네네. 근데 요즘은 불타는 게 보여서 이러다가 괴멸되는 거 아닐까. 조만간에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하루살이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댓글 보니까 막 네. 욕이 막 달리고 를 제가 달고 있어요. 네네. 약간 스트레스 받은 날 댓글을 다는데 댓글 달다가 제가 실실 웃어요. 그럼 주변에서 왜 웃어요? 그러면 댓글 달면서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욕을 보면서 내가 댓글을 달면서 즐기시는구나. 내가 이제 즐겨요. 약간 위험한 길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욕을 즐겨요. 근데 어. 써놓은 욕 중에서 뭐 별의별 인신공격적인 욕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너 뭐 길 가다가 뭐 길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을 써놨어요. 나 사실은 귀신이야. 그러니까 내 특이한 멘탈이 답변. 이상해져 가는 거죠. 저 예전에 이런 답글은 단 거였습니다. 뭐 너희 이게 방송 적반하장 방송에 네. 너희들 다 이제 리스트에 올라갔다. 네. 너희들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끝장났다. 이런 글이 달렸길래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건가요? 저도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겠네요. 블랙리스트를 막아라. 민주주의를 살려내라. 뭐 댓글 약간 달았어요? 이런 댓글을 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전 요즘 주로 다는 댓글이 그거예요. 누가 욕 쓰면은 반사. 그리고 또 누가 욕 쓰면요. 그거 내일 모레 걸어가다가 자빠질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앞정이 발바닥에 꽂힐 겁니다. 저주를 퍼부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왜냐면 누가 저한테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꼭 당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걸 쓰면서 저도 모르게 쾌감을 느껴요. 칼칼칼칼 이러면서.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는 불태워줘야 할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태워져 봐야. 어차피 죽으면요. 화장터 들어가서 태워져요. 걱정 안 해. 그거 겁났으면 이 자리 못 앉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거 뭡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주사파 논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겁니다. 네. 이제 뭐 주사파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 댓글 써놨더라고요. 그거 마늘 주사 그런 게 주사파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주사파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주사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주사라는 게 술 먹고 주정 버리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그러는 건지, 술 주정파. 네, 네. 아니면은 뭐 이상한 불법 주사를 맞는 사람들 주사라 그러는 건지 네, 잘 네, 모르는데 네. 주사파가 뭐냐면은 주체 사상파를 뜻합니다. 그렇죠. 자, 네. 주체 사상은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 네. 만들어낸 사이비 철학이죠. 네. 뭐 이상한 공산주의와 막스주의와 이것들을 짬뽕을 해서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주체 사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주사파가 뭐냐면은 1980년대 우리 이제 386 운동권 세대들이 그 대학가 내에서 이제 혁명을 하려면서 공부를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가 PD파, 이 사람들이 평등파라고 해서 당시 뭐 막스 레닌주의해서 네. 이제 뭐 인민 뭐 혁명을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고 네. 또 한편은 NL파,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 해방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체 사상을 중심 철학으로 두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이게 다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게 미제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막아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상정파하고요. 그렇죠. 이제 심상정파가 대표적인 PD파죠. 그죠. PD파죠. 노동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NL파가 NL파가 이제 뭐 민중혁명파인데 다시 말해서 민족들, 즉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야 한다. 네. 누구한테서 예전에는 일제였고 이제는 미제한테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미군 철폐, 미군이 없어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완벽한 독립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우시니까 어. 너 이 삐삐삐야, 너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너 우병우 친척이지, 너는 이제 끝장났어 임마, 뭐 이런 말까지 이렇게 메시지로 직접 오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는 뭐였냐면요. 너 서면은 키 160이지 그것도 있던데. 아, 그런가요? 오, 재밌다. 그게 너 사실은 위만 긴 거지. 이랬으면은 키 160이지.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런 걸 댓글을 다나. 참 특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적폐 세력이니까 당하고 있어야죠, 그냥. 저도 요즘 욕이 그냥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본 욕 중에서요. 혹시 들은 욕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 기분 나쁘다는 거는 진짜 화가 난 거 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이제 아까 뭐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 우병우 친척이지. 그냥 우씨라는 이유만으로 우병우 친척이라면서 너 길 가다가 걸리면은 너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 참수당할 거다 이런 그럼 메시지가 거기다가 종종 와요. 약간 스트레스 받은 날 우리 페이스북이 아니라 여기에 유튜브에 댓글